네, 지금 제가 잠깐 누웠다가 일어난 지 지금 3시간 이상 지났네요. 그럼 3시간 내내 그냥 언제 내가 내 눈을 뜰 수 있을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저의 그 홈메이트라고 할까요? 룸메이트는 아니고요. 예, 홈메이트. 그 친구가 있을 적에는 딱 나가면 눈이 떠져요. 근데 그 친구가 없을 때는 아무리 이 방밖을 벗어나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무튼 2015년 3월 1일부터 그 태완이법, 아까는 태안이법 그렇게 저기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태안이라는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됐던 게 1900 아니 2000 2015년 그때였어요. 2015년부터 그저 내 남편을 먼저 살해했어요. 2008년 5월 26일 날. 그거는 2008년 5월 26일 날 제 남편 살해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 남편이 어떻게 살해됐는지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좀 들어달라고 그래도 막았어요. 그런데 2017년이면은요 8년 7년 만에 9년 만에 15년 아, 2017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강화문 광장에 청원마당 민원마당부터 꾸렸죠. 제가 생각하는 그 전부 다 털어버리고 가기 위한 그런 저기로 그런 뜻으로 저기 됐다면 시작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저는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다 털어버리기 위한 그 정치가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요 그 다 털어버리기 위한 그 정치를 수구 꼴통들은 한사코 막아서야만 했기 때문인지 아무튼지 저는 내막을 몰라요. 저는 전문가 대열로 전 진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뭐 저기에요. 그냥 나는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루에 3시간씩 만 시간을 채우면 그러면은 전문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 시간 아니라 10만 시간을 저기 하더라도 나는 전문가는 안 되겠다. 그냥 검찰 가장 밑바닥을 그냥 싹싹 끼는 전문가 저기 검찰 비리 피해자로 살다가 죽겠다. 마지막에 저작권 투쟁기 한 권 작성해놓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내 인생의 마무리다. 저는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저는 검찰 비리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도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전문가 여러분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를 앞세워서 그 같은 대명분을 앞세워서 전문가면은 저보다는 더 잘 성찰하고 통찰하고 안목과 식견이 저보다 높으셔야죠. 통찰력, 성찰력, 판단력도 저보다는 높으셔야 되고요. 검찰 비리 피해자보다는 그것도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돈키호테 가든 네, 소영웅주의자로 취급당하고, 하물며 무슨 뭐 편집증 뭐 환자, 네, 피해망상증 환자, 네, 별의별, 네, 뭐 집세하고 네, 전기세조차도 제대로 내지 않고 사는 여자, 네, 푼수죠 그거는. 네,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검찰비리 피해자보다는 여러분의 그 고견과 식견과 안목이, 또 문제를 바라보는 네, 통찰력, 성찰력, 네, 판단력, 비판력, 네, 그리고 네, 그 대안을 네, 제시하려고 하는 네, 그 실력과 네, 능력이, 융합력, 네, 화합력, 예, 다 설득력 다 높으셔야죠. 저보다 낮아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나 하나만 낮은 자리에 그대로 그냥 네, 임하면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네, 임하면서 그렇게 저보다 네, 더 효과적이고, 네, 그리고 네, 정말 네,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네, 정말 대책다운 대책, 정말 위대하고 네, 고결하고 네, 찬란하고 좀 활기차고 예, 줄기차게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네,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네, 대책을 네,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못하면은 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네, 그런 대책을 이끌어 내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죽어도 살아도 이번에는 반드시 네, 명실상부한 네, 민주법치주의로 거듭납시다. 네, 정말 네, 민주공화국당은 민주공화국, 네, 그리고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정말 주인다운 주인의 역할을 온전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착실하게, 네, 줄기차게, 씩씩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겠다는 그 의지로 네, 다져진 그런 대한민국으로 거듭납시다. 네, 그게 위대한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 중상모략하고 예, 헐뜯고 편갈라서 네 편 내 편 내 가르고, 네, 언젠가 들었던 네, 사색당파, 네, 뭐 동인 서인, 네, 남인 북인 노론 서론, 네, 무슨 뭐 벽판이 무슨 판이 뭐 여자들이 저기에요. 네, 아낙네들이 그 예, 치마를 입는 방법도 네, 오른쪽으로 네, 입으면은 네, 무슨 예, 뭐 동인이고 뭐 왼쪽으로 입으면 뭐 서인이고, 네, 무슨 네, 저고리에든 네, 끝동이 무슨 색이면은 네, 무슨 네, 뭐 노론이고 아무튼 지금 뭐 벽파고 뭐 그렇게 아낙네들까지 전부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든 내 저게요. 우리는 내 동인이다, 예, 서인이다, 저기 그제 세를 과시하는 거겠죠. 그렇게. 네. 그랬다는 소리도 네, 제가 들었어요. 네. 그거 네, 아마 TV에서 네,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정말 대한민국의 그 네, 사색당파가 정말 그게 네, 그냥 네, 네, 그런 네, 저기 조상님을 모시고 예, 살았다면은요, 우리는 네, 후손들은 거기서 벗어나야죠. 이제는 무슨 수국골통에 무슨 예, 앞잡이가 되고 누구의 앞잡이가 되고 무슨 뭐 진보좌파 아우, 나는 네, 보수는 올바른 가치관을 네, 수호하는 네, 저기죠. 수호자래야죠. 터무니없는 네, 저기에요. 네, 수국골통, 네, 그거 네,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네, 보수인가요? 대한민국에 과연 네, 보수가 있습니까? 전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틀린 걸 틀렸다고 못하는데 무슨 놈의 보수, 네, 전부 사입이지. 자기들 자신부터 그렇게 네, 국민이 딱 제시하면 되잖아요.
당신들 정말 진짜 보수로 거듭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 자유민주주의, 그게 멀쩡한 학생들 무슨 뭐 저기 종북 세력으로 몰아서 정말로 국가다운 국가에서 살게 벗어내 노력하는 사람들을 피해망상증 환자로 만들고, 아니면은요 역시 뭐 저기죠,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 부패론자로만 모는 건가요? 도대체 조국 조수가 조국 법무장관이 뒤집어 써야 했던 죄는 뭔가요? 그 사람이 정말로 부정부패를 탐했던 탐관오리입니까? 아무튼지간에 저를 상대로 해서 검찰 왕국이 저를 죽이겠다고 작정했으면 죽였어야죠. 죽이지 못하고 30년을 한결같이 겨우 눈 못 뜨게 하고 제 집안 공기를 전부 화생방전이잖아요, 그거. 세균전도 일삼고 저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분수대광장에 가서 당신들이 죽이겠다 그러면 여기서 죽어줄게. 우리 집에서 죽을 수가 없어서 나 여기 나왔거든. 우리 집에서 죽으면은 당신들 나 무슨 병사했고 무슨 사고사 당했고 그러고 사망 원인을 조작해야만 되잖아. 그것만은 방해하겠다. 방지하겠다. 미리 예방하겠다. 나의 사망 원인까지 조작하는 거는 예방하겠다. 그러려면은 미리 예고해놔야죠. 제 정신력, 제가 갖고 있는 체력, 비들비들 시시하게 그냥 이 방에서 그냥 그렇게 죽고 말 체력이었던가. 그 체력 아니다라는 거. 30년을 한결같이 별의별 정말 제 의지 투지 꺾고 저를 그냥 비비 말라서 비틀어지게 만들어서 저 혼자 그냥 지쳐서 쓰러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나는 흥겹게 행복하게 씩씩하게 활기차게 즐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거 없더라. 이 고생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지못해서 힘들게 버티는 게 아니고 곧 죽어도 정말 씩씩하게 행복하게 즐기다가 살해를 당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렇게 씩씩하게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저 자신을 바쳐서 대안이 되고 저 자신을 바쳐서 대책을 되고, 아니면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길을 닦고 샘을 파고 정말 스스로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고 그 중에는 낙이 있고 쏠쏠한 재미가 있고 신선노름 같아지기도 하고 요따위로 제 눈이나 괴롭히는 그 검찰 왕국의 그 거인들, 당신보다는 내 마음이 훨씬 더 크다. 바로 이런 것이 스위프트가 걸리버 연기를 통해서 거의 소인국에서 부대끼던 소인배가 거인국에 거인국에서 부대끼던 소인배가 정말 소인국의 거인으로 순간이동한 것 같은 무슨 배가 난파당하는 그런 조난을 당했는데
뭐 감옥살이를 네 역적 누명을 뒤집어 쓰고 네 아니면 탄간오리로 네 누명을 뒤집어 쓰고 뭐 감옥에 갔거나 뭐 어디 뭐 기항을 갔거나 뭐 그런 네, 봉변을 당한 거를 네 배가 난파된 걸로 표현을 하셨겠죠. 네. 그런데 정작 내 감옥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처한 그 내 위치를 따져 보니까 네 이거는 네 소인국의 내 거인으로 그 순간이동해서 내 거기 누워 있는 거. 내 칭칭 내 동염에서 누워 있지만 마음만은 내 자유롭죠. 영혼도 자유롭고 네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네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네 훨훨 날아다니는 예 이거야말로 네 자유를 만끽하려고 사는 네 그런 생활이다. 네. 그 저기에요. 네. 스위프트가 네 묘사한 네 걸리버 여행기의 그 거인은 아마도 그런 네 장면을 네 희화한 것일 것이다. 네 비유해서 네 만들어낸 네 그 한 장의 그림이죠. 네 그럴 것이다. 뭐 많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네 어떤 함정에 쭉 빠졌는데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 맞추고 제 의지 투지가 네 투철해지고 네 나날이 그냥 네 아량도량 내 궁량이 네 쑥쑥 성장하는 아 그것도 급속한 속도로 네 그런 걸 느끼고 또 열심히 배우기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서 네 노력하다 보면 네 그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한 노력보다 더 쏠쏠하게 재밌는 게 그 어떤 도락이 네 도박판에 가서 네 뭐 저기 한 것도 그렇게 네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네 정말 신선노름 네 이거보다 더 즐거운 신선노름이 있을까? 네 그건 진정한 재미잖아요. 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요. 무슨 저기에요 비참하고 네 궁핍하고 무슨 네 비루하고 무슨 뭐 네 비굴하고 이따위 네 감정하고는 완전히 그냥 벽 쌓고서 사는 거예요. 네 정말 네 너무 유쾌상쾌 통쾌해서 네 그냥 깔깔 어머나 이 속에 이런 행간이 들어있네. 어머나 이 속에 이런 축복이 들어있고 어머나 이 속에 이런 즐거움이 들어있네. 네 그런 걸 느낄 적에요. 또 뭐 저기 하면서 네 아주 그냥 배꼽 빠지게 네 웃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항상 네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 아 산악인들은 저기 뭐 네 8,000m에 6,000m 7,000m 8,000m의 그 네 고산을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 극한 상황을 일부러 찾아가서 즐기고 네 오잖아요. 네 청와대에 있을 때 네 제가 경비대 대원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아 여기가 나 지금 에베레스트 등정 왔다고 생각하면은 즐겨야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네 그 핍박도 즐기고 네 그 친절도 즐기고 다 즐겨야죠. 네 그리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네 이렇게 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네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대원님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 김경환 할머니 그거 가짜야 엉터리야. 지가 무슨 즐겨? 네 그럴 수가 있나요? 제 표정이 너무나도 선하고 네 쌩글쌩글 맨날 웃고 다니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고맙습니다 하느냐 그렇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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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요 뭐가 고마운 거지? 네 내가 왜 지금 이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뭐 의식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왜 고맙다고 하는 거지 하는 걸 항상 저는 따져요.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 고맙다는 게 예 입에 입칠애가 아니고 말칠애가 아니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정말 진심이구나. 이제는 그만큼 능통해지고 능숙해졌다는 얘기구나. 익숙해지고요. 네. 청와대에서 김경란 씨 정말 김경란 할머니 정말 힘들게 고생하더라. 네, 그 여자한테서는 웃음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항상 슬픈 얼굴이었고 아마 저를 목격한 사람 거기 많아요.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혜태눈이죠. 예. 네, 그 사람은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죠. 남의 진심 읽을 줄도 모르고 표정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만이 청와대에서 노숙을 하던 김경란 할머니 정말 슬픈 얼굴이었다. 서글픈 얼굴이었다. 불행한 얼굴이었다. 서러운 얼굴이었다.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맨날 해물해물 웃고 맨날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저 감사하다는 소리 별로 안 해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게 말이 습관이 돼서 고맙습니다예요.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를 고마워해야 되는지 열심히 지극성성으로 파고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그럴 때마다 파고들 때마다 참 기발난 생각도 하게 되고 익사가 해치는 재치는 이 속에 다 들어있구나. 해악은 일단 그 상황을 설명해 놓고 거기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찾아서 발굴하다 보면은 익살과 해악과 재치가 넘치는 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별로 유머가 없는 사람이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가 고마운지 열심히 행복하게 즐기고 씩씩하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그냥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고마워해야만 하는 이유 거꾸로 뒤집어서 말도 못하는 학대고 그야말로 저를 죽이겠다고 잡들이하는 검찰인데 제 모든 걸 다 뺏어가고 저의 30년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 검찰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그 분석해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유쾌해요. 쎄물쎄물 웃게 돼요. 이런 방법론이 중요한 거죠. 30년을 할겨같이 그 방법론을 그렇게 웃고 살다 보면은요 쭈구렁 바가지가 안 돼요. 아무리 약을 올려도 쎄물쎄물 웃고야만은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거는요 노여워지는 거는요 지들이 직접 하지 꼭 하수인들 시켜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앞세워서 부역자들 시켜가지고 이따위 짓이나 부탁해서 멀쩡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비루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저한테 했던 짓을 스스로 생각하면요 그 하수인 부역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노엽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네가 하는 짓이 아니고 위에서 시킨 거다. 그거 자백을 받을 수 있겠다. 요거를 요렇게 콕 찔러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서 결국은 누가 시켰다는 거 자백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제가 곧장 쏴줘요.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조금만 몰고 가면은 누가 시켰다는 거 자백해요. 전부 제가 당한 그 모든 만행들 전부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검찰 왕국이 있고 다른 검찰 왕국이 있지 무슨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포괄 일제가 예, 성립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오세훈 씨가 네, 네, 저게요. 네. 12구 네, 이태원 네, 할로윈 저기 네, 데이 네, 축제 현장의 참사 사고. 네, 그게 올바른 이름이겠죠. 길게. 네. 국보위를 네, 국가보위 네, 비상대책 네, 위원회 네, 그렇게 예, 그게 정식 이름인 것처럼 네, 그냥 네, 이태원 참사 뭐 네, 아니면 12구 참사 이렇게 네, 줄여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정식으로 명칭을 다 그냥 네, 갖다 붙이면은 그렇게 되겠죠. 네, 정말 네, 뭐 저게요. 네, 네, 희생자라고 안 그랬잖아요. 사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위패도 없었고 영정도 없었잖아요. 드립다 냅다 네. 그 당시 네, 위패도 없는 네, 없고 영정도 없는 그 네, 네, 추모 뭐 네. 그 뭐예요? 그 뭐예요 도대체? 네. 그 뭐예요 도대체? 네, 거기에 갖다 놨던 것들 네, 그만큼 네, 위패와 네, 영정이 제대로 갖춘 네, 그 네, 추모소에 추모 현장에 뒤늦게나마 네, 추모 현장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네. 세월호 참사 사고에서 네, 네, 피해자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잖아요. 단원고등학교 네, 수학여행에 네, 갔던 네, 학부형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네, 그렇게 똘똘 뭉치니까 네, 아주 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거 예, 묻어버리고 말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모이지 못하게 할 거야. 네, 국민이 뻔히 쳐다보고 있다는 거. 네. 4.16 그대 세월호 참사 사고를 통해서 국가가 네, 어떤 식으로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는지 네, 유심히 관찰한 사람들은 네,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내 가만도 안 하고 그냥 네, 추모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네, 유가족은 네, 서로 뭉칠 수 없게 만들고 네, 그렇게 하겠다고 네, 지금 네, 아주 네, 공공연히 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사고에서 네, 결국은 진상 규명 못하고 그냥 네, 넘어가고 말더라라는 네, 교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티미하게 네, 대처하면 안 된다. 정말 목숨 걸고 네, 초기에 똑바로 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네, 기가 막힌 네, 푸대접을 뭐 4년, 5년 내, 6년 내, 7년 내, 8년, 9년 네, 그렇게 네, 견디는 것보다는 초기에 그냥 기선제압을 해서 우리가 다 그냥 목숨 걸게 네, 죽겠다고 나서면은 네, 죽여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이 네, 그 유가족들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네, 내 자식 따라가는 건데 내 자식 따라가기 위한 내 그 죽음이 두려워요? 저에게도 그래요. 그들에 의해서 내 살해당하는 거고 내 자식이 되게 당해야만 했던 살해인데 네, 나까지 살해당해야만 된다면 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살해당하면 끝나는 거죠. 제 임무, 소임. 그것도 나쁘지 않다. 왜? 제 딸이 살해당하기 전에. 네. 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줄 알았어요. 경기를 하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이야, 하나님이 널 데려가실 것 같다. 먼저 가 있어 하고 제가 네,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경기하던 애는 내 절대로 그렇게 깨어나지 못해요. 30분 이상 내 아주 격렬한 경기를 하던 내 아이가 깨어났는데, 아, 이제는 내 죽음이라는 거를 내 직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제 딸에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부르르 떨면서 싫어! 엄마랑 같이 가! 그러고 악을 썼어요. 불과 뭐 1분 전까지 그 경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던 그 저기가 딸이 김웅동 선생님이 신촌 세브란스 김웅동 선생님이 우리 딸의 주치의입니다. 김웅동 선생님께 제가 질문지를 던지려고 그래요. 제 딸이 2017년 9월 28일 그날 제가 경기를 하는 딸아이를 데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병원에 갈 경우 신촌 세브란스 그 젊은 의사들이, 응급실 의사들이 소아과 의사가 아닐 거예요. 다른 성인구역에서 누군가에게 말 잘 듣는 그 의사에게 시켜서 내 딸을 살해하고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입니까? 그거는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 의사들이 대답해야 될 대목이에요. 2015년 3월 1일 그날 저는 처음 김웅동 선생님을 대면했어요. 처음에 제 딸은 고창중 박사님 환자였어요. 고창중 박사님이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김웅동 선생님이 서동희 환자를 맡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김웅동 선생님하고 왕래를 하면 환자로 저기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얼굴도 모르는 채 그냥 김웅동 선생님이 6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을 해주라고 했나봐요. 그냥 약 타러만 다녔어요. 그리고 경기를 하면 응급실에만 갔다 오고요. 김웅동 선생님 한 번도 응급실에 안 내려오셨어요. 저도 김웅동 선생님 찾아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소아과 환자였어요. 제 딸은. 소아과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환자를 신경외과로 전과시키지 않고 그냥 소아과에서 보듬고 있어야 됐던 이유는 고창준 박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고창준 박사님이 MRI를 찍어보고 촬영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입원할 지금 태어날 비용이 없다는 환자에게 MRI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동안 치료 방법이 생긴 건가 싶어서. 그런데 그게 악성뇌수정에 걸린 환자를 무슨 선천적인, 그건 후천적인 병이래요. 그거 후천적인 병이 악성뇌수정이라는 거는 수술비 2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선장성 심장병 수술 시기를 놓쳤던 것이 악성뇌수정의 발병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그 진단이 맞다는 얘기죠. 교학사의 그 악랄한 착취가 제 딸을 악성뇌수정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었어요. 고차중 박사님조차도 소아신경과에서는 고차중 박사님이 랭킹 1위라는 저는 뭐 알고 저기 한 거 아닌데 그냥 그냥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랭킹 1위를 찍었더라고요. 못 모르고 찍었는데. 그래서 고창중 박사님이
네, 그렇게 MRI를 네, 엉터리 네, MRI를 제 딸의 MRI로 네, 지금 네, 입원해서 네, 태어날 돈이 없다고 하는 환자에게 그거 네, 무슨 네, 치료 방법이 있을까 싶으니까요. 네, 남편 친구들을 찾아가서 네, 국어를 해서라도 그 MRI 네, 찍어 봐야만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네, 그런데 그 비럭질이 네, 검찰의 그 네, 똘똘 무슨 네, 저게요. 후천성병으로 아니 선천성병으로 만들기 위한 네, 교학사의 악랄한 그 저기 네, 착취하고는 네, 그게 네, 발병 원인이 아니다라고 만들기 위한 네, 그런 농간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니까요. 엉터리 예, 진단을 통해서 제 딸을 죽일 수 있는 네, 방법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무슨 네, 선천적으로 그냥 내가 형편없이 망가진. 그래서 엄마 소리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걸로. 네, 그렇게 네, 그런 환자에 대한 네, 네, 치료를 계속하면 제 딸은 네, 사망하는 수밖에 없죠. 약균에 취해가지고. 네, 저는 6개월치 예, 그러니까요. 형편없이 많은 약을 주셔요. 6개월치를 그것도. 네, 처음에는 네, 받아다가 그러니까요. 6개월 만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네, 뭐 한 2년 만에 한 번도 가고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약을 다 안 먹였어요. 예. 어차피 네, 약에 취해서 내 아이가 네, 비실비실 하다가 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경기를 할 때 하더라도 네, 지정신으로 살게 해야죠. 네. 오르필이라는 네, 그 약은 네, 똑같은 약인데 네, 양을 형편없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네, 약이 떨어져도 네,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네, 네, 박사급 네, 교수급 교수가 아니고 저기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네, 금방 네, 의사고시를 합격한 네, 전문의 네, 가장 서열이 낮은 네, 그분을 찾아가서 처방전만 받아오면은 그냥 약을 타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네, 안 찾아갔어요. 네, 그런데 2015년 3월 1일 네, 저는 네, 김은동 선생님을 네, 뵙자고 청했어요. 뭐 제가 한 번도 안 만났어도 네, 그분이 제 주치의인 거는 네, 맞으니까요. 네, 제 딸이 네, 김웅동 선생님의 네, 방으로 배정이 된 건 네, 맞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저기 한 거는 네, 재발 방지 대책이었어요. 이거는 네, 온당한 예, 저기 네,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네, 왜 소아과 환자를 왜 성인구역으로 보내야 합니까? 그러고 네, 저는 네, 성인구역으로 네, 보내지 않겠습니다. 네, 성인구역으로 보내야 한다면 네, 제 딸이 네, MRI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확실히 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네, 제가 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여기 이제부터 네, 검찰이 뭔가를 작정했다면 네, 이제부터 매일 와서 예, 여기서 네, 성인구역으로 가라. 네, 저는 네, 그냥 네, 소아과 환자니까 네, 소아과에서 받겠다 하고 네, 실강의를 해야만 됩니다. 네, 더 이상은 네, 성인구역으로 가라는 소리 안 듣도록 네, 조처해 주십시오라고 정식으로 네, 제가 네, 부탁했어요. 네, 김은동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네, 말씀은 네, 어머니는 네,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도 의료진도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네, 알아주십시오. 그게 김웅동 선생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네, 그 말을 해주시고 그분은 네, 6개월 동안 몽골로 갑자기 네, 귀향을 갔다 와야 됐던 거라고 전 그렇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5년 네, 아무튼지간에 3월 이후에 네, 김흥동 스님 네, 6개월 동안 6월 이후에 그러니까 네, 2015년에 가셨다가 네, 2017년 네, 뭐 몇 월 달에 네, 6개월 채우고 네, 돌아오셨어요. 네, 네, 몽골 행위 네, 그렇게 해서 저기에요. 네, 저한테 그냥 네, 야박하게 못하고 그렇게 네, 완곡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네, 그 대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이제는 네, 네가 오해한 거다 하고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제가 병원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네, 그때부터 네, 6번을 6번, 6번인가 8번을 네, 맨날 그냥 네, 성인구역으로 가라 그러고 네, 제 딸의 네, 이게 또 중요한 거네요. 네, 제 딸이 경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저는 네, 이상하게도 네, 한밤중이나 네, 저기요, 네, 새벽에 하는 경기인데 네, 아니 어렸을 때부터도 그래요. 네, 제 딸이 경기를 하는데 네, 남편이 깨어 있거나 제가 깨어 있었어요. 제 딸 혼자 내 경기를 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언제 경기할 줄 몰라서 네, 노심초사 해야만 될 텐데 그런 현상이 꾸준히 경기할 때마다 네, 누군가는 깨어서 네, 병원으로 예, 재빨리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저기죠. 그거 못하면 내가 진짜 앰뷸런스 속에서 아이가 경기하는 꼬락서니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기도를 하고 잡니다. 네, 대화를 하고 자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네, 누구 중에 네, 제 딸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경기하는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네, 미리 알아서 네, 저를 깨워주시거나 남편을 깨워주시거나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네, 저를 깨워주셔야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전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깨워주실 거라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믿고 잡니다. 네, 그렇게 네, 인사를 드리고 자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심각한 때까지 네, 저기에요. 그냥 네, 제가 무슨 뭐 외출을 하거나 그럴 적에도 네, 좀 불안, 장보러 아이를 두고 장보러 나갈 때 네, 불안해요. 네, 그런데 항상 저는 네, 장보러 갈 때도 네, 아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영천시장에서는 네, 저희 모녀 아주 유명합니다. 네, 대부분 다 네, 알아봐요. 네, 발달장애 갖고 있는 아이. 네, 항상 네, 데리고 이제 장보러 나오는 네, 할머니잖아요. 머리 하얀 네, 할머니. 네. 네, 실은 왔는데 바늘은 왔는데 실은 왜 안 따라왔어요? 그렇게 네, 묻는 네,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2015년 3월 1일 네, 그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되면서부터 저는 네, 제 딸을 장보러 네, 같이 데리고 대동하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딸 혼자 두고 네, 그냥 네, 얼른 엄마 가서 장만 봐 가지고 올게. 어떨 때는 네,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도 가 그래요. 근데 도저히 네, 제 딸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들어주는 환경이. 네, 그래서 네, 그냥 네, 두고 다녀야만 했어요. 네, 그럴 때 만약에 내 경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재빨리 그냥 내 정신없이 뛰어가서 내 그냥 내 뭐 은행에서 돈 찾아서 기초생활수급비 거의 예 한 달치 먹을 거 그냥 장 봐가지고 처음엔 배달을 시켰는데 또 그것 때 거기다가 대고 무슨 장난질을 칠지 몰라서 무겁게 제가 들고 들어오는 것도 해보고요. 아무튼지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2015년 3월 1일 이전에 제 딸은 그렇게 재빨리 그냥 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아티반 4mg이라는 항경련제를 한 대 맞히고 링거에 섞여서 맞추기 때문인지 그러면은 아주 제 딸은 한 서너 시간 자요. 그러고 나면은 진정제니까요. 그러고 나면 아주 원기왕성한 아이예요. 저희 집이 무학동 뭐예요? 옥바라지 골목 안에 있는 여관방에 제가 일부러 거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제가 여관방 하나를 보증금 없이 40만 원에 월세를 내는 그런 여관방 하나를 골라서 안착을 했어요. 근데 제 계산이 틀림없더라고요. 2009년도에 그 집으로 이사 갔는데요. 남편 죽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떠돌다가 집이 없어서 거기다가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초생활수급비를 그때도 박탈해 버렸어요. 검찰이. 등촌 3동 동사무소가 직권말소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저는 그냥 사생경판 하고 말겠다 싶어서 그거 안 살렸어요. 그러다가 그냥 집 없이 그냥 떠도는 거 계속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생결판 해보고 싶어서 화랑한창 되고 남편이 사망한 김에 화랑한창 되고 의기농 곁에서 정말 자유를 되찾든지 아니면 그냥 남편 따라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기다려 보자. 그러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워서 저를 깨워서 그렇게 네 새끼 경기하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병원 데리고 가라 일러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또 저기 무학동네 그 옥바라지 골목에서 신촌세바라서 또 병원도 가깝잖아요. 그냥 소방차 와서 싫으면은요 5분도 안 돼서 와요. 그리고 뭐 효자동에서 오기도 하고 한새벽에 아니면 한밤중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연락하면 찌까닥 종로에서도 오기도 하고 효자동에서 오기도 하고 5분도 안 되면 꼭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경기하는 아이 데리고 가서 아침반 3일이고 마치고 그리고 푹 재운 다음에 그냥 퇴근을 하면 우리 딸 절대로 그냥 집에 안 와요. 영세시장을 한 바퀴 꼼꼼하게 다 돌아요. 아이 쇼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난감 가게 가서 지가 마음에 콕 찍어둔 거 그거 하나 들어야만 집으로 퇴원을 했어요. 저는 아이가 경기를 하려고 할 때 수월하게 쉽게 넘기라고 동이야 이번엔 뭐 사줄까? 그러고 흥정을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네, 그 장난감 가게에 네, 돌아다닐 거 생각하면서 빨리 기운 내리라고, 기운 차리라고. 그러면, 네,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대답 안 해요. 절대로 대답 안 해요. 네, 그래야만, 그렇게 하면, 이거 내 샀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럴 테니까. 네, 대답 안 하고 그냥, 네, 의뢰이 그냥 내 장난감 가게에 가서 내 영천시장 한 바퀴 삥 돌고 제일 마지막에 장난감 가게에 가서 거기 있는 거 한 번씩 다 만져보고 그리고 내 지가 원했던 거에 네 플러스 알파 그 네, 가지고 몇 가지 네 집어 가지고 네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네 2015년 3월 1일 이후에는 네 거기로 돌아다닐 기력이 없었어요. 네 똑같이 네, 하나님이 네 경기를 하기 전에 이미 네 알려주시기 때문에 네 홍제동에서 뭐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는 것도 그렇게 네 오랜 시간 안 걸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에 아이가 네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의사 선생님들은 네 짜증을 내요. 네 왜 내가 네 이런 짓을 해야만 되느냐. 도대체 당신 뭐냐. 네 그런 네 표시를 네 딱 예, 해주셔요. 내가 내, 예, 왜 이따위 내 더러운 내 그 저기를 내 치료를 해야만 되는 거냐. 네, 그런 거를 내 저를 내 아주 그냥 내 원망스러운 눈으로 내 노려보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순진하게 네, 고맙습니다 하면은요. 네, 코웃음을 치면서 가버리는 네, 그런 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네. 그것이 네, 김웅동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는 네, 네, 뜻이 저기죠. 그 결과물이죠. 검찰에서 그 어떤 네, 저기를 해도 네, 의료진은 네, 아무튼지 간에 네, 그런 저기를 하니까요. 우리 딸 네, 그 체온 명령은 그냥 아티반 네, 3mg 네, 그 놓을 때 이미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퇴원 네, 그 저기는 네, 제가 네, 상할릉을 봐가지고 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맞고 가면은 네,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 네, 제 딸을 네, 요렇게 네, 깨워보고 저렇게 깨워보면서 네, 그 약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맡기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빨리 깨우면은요. 네, 오다가 쓰러지면은 그거는 제 탓이 되잖아요. 네, 삶과 죽음은 그냥 하늘에 맡겨놓고 내가 데리고 있을 때까지만 네, 그때까지만 정말 네, 제가 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만 네, 살려주십시오. 살게 하자. 네, 그 다음엔 네, 제가 항상 그런 기도를 부탁했어요. 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네, 그냥 자리에 누워서 내 성령님한테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내 빌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 정말 네 의자에 앉아서 그냥 내 두 손 모으고 내 머리 숙이고 그리고 내 기도를 정식 기도를 하면서 내 그렇게 부탁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딸 네 죽기 네 넉 달 전에 5월 네 며칠 날 네 마지막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네 그날 네그 5월 달에 그 네 저기요 네 젊은 의료제 저기 네 전공의 한 분이 저를 응급의료법 네, 위반 혐의로 네 112에다 저기요 네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고는 네 그대로 네 그 네, 신촌 네, 지구대는 네 와서 보니까 네 응급의료법 네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입건 안 하겠다고 하더니 예, 그 다음에 또 예, 의사가 왔어요. 네. 신고를 네, 의료법으로 네, 저기예요. 네, 입건을 해야 된대요. 네, 알려주고 가더라고요. 입건을 한다고. 네, 그래서 네, 입건 당했던 네, 네, 흔적이 있어요. 네, 사건 번호도 있고. 네, 저는 재판에 붙여지기를 예, 바랬습니다. 네, 법정에 가서 네, 제가 네, 떠들어 예, 제끼려고요. 그런데 네, 경찰서에서 그냥 네, 내사종결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네, 입건한다고 하더니 네,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더니 네, 명령이 다시 떨어진 거죠. 네, 그러고 5월달에 그 퇴원한 후에 그 저기가 뭐 말도 못하게 네, 저게요. 네, 나빴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병원에 가면은 네, 이 젊은 의사들 중에 한 사람이 네, 그냥 네, 살인하는 네, 네, 역할을 감당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네, 추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살인만 만들지 말고 네, 다음번에 경기를 하면 네,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네,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1000명을 기다리자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네, 내성 경기를 한 아이는 네, 그렇게 네, 동이야 어떻게 하니? 하나님이 너 데려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먼저 가 있어. 네, 엄마 곧 네, 뒤따라 갈게 라는 말을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불명이에요. 네, 의식 상태가 또렷할 수가 없어요. 네, 싫어 같이 가. 네, 엄마하고 같이 가라고 대답할 네, 그런 네, 수준도 안 돼요. 네, 그거를 네, 증명해 주실 분은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네, 증명해 주실 분은 네, 그 김흥동 선생님이죠. 네, 우리 딸의 경기가 그런 대답을 그것도 네, 굉장히 네, 저는 그렇게 심각한 내 경기를 네, 1997년도 하고 98년도에는 겪어봤어요. 2시간 이상 네, 계속되는 경기. 그렇지만 그 후에는 네, 그거는 네, 굉장히 저기 시간이 경과된 후에 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네, 그리고 97, 98년도는요. 네. 1987년도에 제 딸이 악성뇌수정 수치에 진단을 받았는데 네. 우리 딸 수명이 10년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97년이면은요. 10년을 넘기는 때예요. 네. 묘하게도. 네. 그 10년을 넘기던 내 97년도 그것도 내 8월 8일 네, 교학사가 아니 동서문화사가 네, 유령 출판사 명의로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을 저자 표시 없이 재판을 발행한 날이에요. 네. 서대원, 네, 저희 부부가 네,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 했던 네, 서대원의 네, 저작권 말살 사건. 예. 교학사가 저지른 네, 사건 네, 발생 일척이죠. 제가 네, 고소를 결정해야만 했던 네, 그런 네, 날이죠. 네, 묘하게 맞아 떨어져요. 네. 8월 7일 날, 네, 네. 8월 6일 날, 네, 입원을 해서, 네, 8월 7일 날, 8월 8일 날, 8월 8일 날 입원해서, 네, 한 달 후에, 네, 퇴원을 했고, 97년도에. 그때, 네, 97년 8월, 네, 그 8일 날 입원했을 때, 네, 제가 돈이 없었어. 그러는데, 네, 고창중 박사님이, 네, MRI를 찍으라고 그래서, 네, 남편 친구들한테 네, 비력질 해갈 네, 하러 갈 네, 각오하고 네, 제가 MRI를 찍었고 네, 아무튼 이제 8월 8일 그 다음에 네, 또 네, 99년 8월 8일 97년에는 굉장히 네, 심각하게 하고 98년에도 네, 심각하게 했어요.
99년에 8월 8일 날은 네, 살짝 지나가는 네, 경기였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네, 서울법대 학생회에다가 네, 이렇게 8월 8일마다 네, 우리 딸이 지금 병원에 예,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는 네, 이런 네, 저기가 행사 아닌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2000년 8월 8일 날은 네, 제가 네, 어디에서 어떤 네, 저기 모습을 네, 지내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네, 서울법대 그 네, 사법비리 피해자 사례집을 만들었던 네, 그 간사 학생이 네, 참 네, 공교롭게도 네,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랬는데 네, 그 학생이 8월 7일 날 서울법대에서 보내는 네, 그 저기예요. 네, 서울법대 학생에서 네, 그 바라는 네, 진정서를 네, 성명문을 네, 저한테 작성해서 줬던 날이 8월 7일이에요. 네, 그 학생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렸죠. 네, 8월 8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그거를 네, 준비를 다 해놨다가 8월 8일 날 제가 네, 우체국에 네, 등기 우송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네, 딱 우체국 소인이 8월 8일. 어머나, 2000년 8월 8일. 네, 나는 네, 서울법대 학생회가 네, 그 성명서를 작성해 줬기 때문에 8월 7일 날 우체국에서 네, 서대원 사건에 관해서 알리는 네, 책자를 네, 등기우송했다. 네, 제가 네, 전화를 걸었어요. 그 간사 학생에게. 네, 네, 고맙게도 8월 7일 날 하필이면 네, 성명서를 나한테 주셔서 오늘 네, 제가 2000년 8월 8일에 내가 어디서 뭘 하고 네, 있을지 나 참 궁금하다고 했던 말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네, 그 학생이 기억합니다 하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어제 네, 저한테 이렇게 성명서를 주셔서 오늘 네, 지금 네, 우체국에서 네, 서울법대 가지고 네, 성명서하고 네, 거기 네, 필요한 네, 그 네, 자료를 네, 등기우송하고 왔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네, 참 공교롭고 네, 희한하네요. 네, 간사 학생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당시 네, 그 학생의 나이가 네,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요. 그리고 네, 3학년이었으니까요. 22살이나 23살쯤. 네, 2000년도 예, 22살, 23살에서 네, 2000년에서 네, 지금 네, 2023년 23살을 더하면 네, 45살이나 46살 되는 건가요? 네, 중년이 돼 있겠죠. 네, 가끔씩 생각합니다. 네, 그 간사 학생. 그리고 네, 그 당시에 네, 학생 회장, 부회장. 네, 그리고 네, 사무국장. 네, 가끔씩 네, 생각해요. 네, 아무튼지 간에 네, 그렇게 참 저기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오묘하고 절묘한 네, 그런 네, 정말 공교로운 네, 그런 대목도 많고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네, 정말 네, 김웅동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네, 벌써 네, 저기죠. 네, 수년 전부터 막판에 전부 다 준비가 되면은 네, 제가 네, 김웅동 선생님에게 네, 이런 질문을 네, 드릴 것이다. 네, 작정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는 친손세브란스 네, 그 의료진조차도 검찰이 네,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면 네,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검찰이 그 모든 사람을 대한민국의 모든 그 인재들을 네, 부역자와 하수인으로 네, 부려먹을 수 있는 세상. 이 빌어먹을 세상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은요. 네. 이제 여기서 네.
마감질을 해야죠. 이제 내 이 빌어먹은 세상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죠. 이제 종식시켜야죠. 네. 선생님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네. 선생님이 직접 관여한 거는 없죠. 네. 김흥동 선생님이 직접 관여한 건 없어요. 네. 저도 철저히, 네. 김흥동 선생님의 오늘 있었던 일, 네. 2015년, 네. 3월 1일 날, 네. 김흥동 선생님과 제가 처음 만났고, 네. 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후, 내 딸이 사망할 때까지, 제가 부탁했던 그 재발 방지 대책은, 네. 효력이 없었다. 검찰에서는, 네. 2017년 5월까지 그냥, 네. 그 젊은 의사들 선생님들을 시켜서, 네. 터무니없는 진료를 계속했기 때문에, 내 딸은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네. 무던히 고생해야만 했었다. 결국은 나는, 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만 했었고, 네. 신촌세브란스 그 젊은 의사들을,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잖아요. 네. 조민양이 생각나는 그런 젊은 의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드리지 않으려면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1000명을 기다리자라고 작정했고, 그래서 제 딸은 집에서 사망했는데, 네. 그 경기를 하면은 절대로 깨어나지 못해 그대로 잠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런데 집에서 경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요. 경기를 시작한 게 아니고 고문을 시작했던 거죠. 아주 격렬한 고문을. 그래서 한 30분 끝나고 나서 이쯤이면 죽었을까 하고 중단했던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요. 저희 모녀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동이야,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다. 너 먼저 가 있어라 라고 제가 인사를 했고 부탁을 했고, 제 딸은 싫어, 엄마랑 같이 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 경기를 그렇게 30분이나 아주 격렬한 경기를 한 환자가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그냥 의식 상태가 맑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진단해 주실 분은 제 딸의 주치의인 김흥동 선생님이죠. 김흥동 선생님께 이제는 분명히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김흥동 선생님의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는 국민 여러분이에요.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김흥동 선생님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올바른 답변을 주실 것이고, 국민 여러분이 전혀 아무런 반응도 안 한다면은 김흥동 선생님은 그냥 침묵하실 것이고, 김흥동 선생님의 올바른 답변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은 김흥동 선생님의 그냥 침묵하고 말도록 만들어 버리느냐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앞장서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취재하면서, 그리고 가서 김경란 씨가 촉구한 그 부탁한 그 답변이 뭡니까? 서동이라는 환자가 30분이나 격렬한 그 경기를 하다가 잠시 깨어날 수 있고, 그렇게 모녀 간에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네, 선생님은 네, 검찰이 무서우면은 침묵해야 될 것이고요. 국민 앞에서 네, 당당하고 떳떳하려면 네, 올바른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답변을 질문을 네, 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모든 준비 다 끝내놓고 네, 하는 것이고요. 네, 제 준비가 끝났건만 네가 뭐 화랑간창이 되던 네, 의기농개가 되던 네, 우리는 침묵하겠다고 하면은 네, 김웅동 선생님은 네, 답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침묵하면 되시고 네, 누군가가 찾아가서 네, 굳이 네,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은 네, 검찰이 네, 찾아가서 너 입 다물어 하면 네, 입 다물겠지만 네, 검찰이 무섭고 않고 네, 국민이 네, 무섭다고 하면은 네, 침묵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침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네, 국민 여러분이 네, 감당해 주셔야 될 역할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네, 아무런 네, 네, 주의도 끌 수 없다면 네, 저는 네, 유가족들과 함께 네, 어머니들은 그냥 네, 지켜보십시오. 네, 유가족 대표로 딸을 검찰에게 바쳐야만 했던 네, 그 부모의 네, 대표로 제가 여기서 네, 단식을 하다가 네, 굶어 죽겠나이다 하고 네, 부탁하면 되겠네요. 네, 끝장을 내야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네, 저는 끝까지 그거 연구하다가 가장 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네, 기꺼이 흔쾌히 네, 죽어드리기 위해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불나불 까불까불 네, 까불어 된다면 네, 천벌도 내려야 되고요. 국민이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네, 그 네, 벌도 네, 도덕적인 책임, 네, 사법적인 책임 네,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겠죠. 네, 선택은 네, 이재명 대표의 몫이 아닙니다. 네, 우리들의 국민의 몫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정해 놓으면은 네, 정치인들은 따라옵니다. 네, 법조인도 더 이상 네, 까불까불 못합니다. 정관예우 그거 누구나 다 헤쳐먹는 부정부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마. 예, 그따위 소리 못합니다. 네,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 네, 분명히 네, 말씀드리면서 네, 일단 네, 여기서 네, 끊겠습니다.